Who are you? She's my mom's friend, 윤희. 발걸음도 가볍게 여행 영화를 여기까지 골라보고 있고요. 유기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유기는요? 야, 담배 있지? 담배 줘봐. 엄마, 아무리 그래도 딸한테 담배 달라는 엄마가 어딨어? 라이터 있어 없어? 라이터 있어. 잘했어. 이건 특급 칭찬이야. 유기는 윤희에게. 엄마 나도 담배 하나 줘봐. 특급 칭찬이란 말이 나와? 그게 뭐야? 아, 그 김희애가 하는 김희 광고에 네, 유명한 대사입니다. 특급 아, 칭찬. 그래? 광고에서? 아니 드라마에서. 말투였고요. 예. 어떤 드라마? 오래된 드라마예요. 그래? 특급 칭찬. 네. 네. 윤희에게. 아, 윤희. 윤희라는 이름의 여자친구는 한 번씩 다 있지 않았나요? 저는 없었고요. 누군가 있었나 보죠. 유도심을 하지 마시고요. 네. 네, 누군가 있었나 봅니다.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형 있었어요? 아, 모르겠네요. 윤희 짜장 아니야? 2019년작이죠. 임대형 감독의 영화고요. 네, 작년 영화구만. 네, 얼마 안 된 영화죠. 아, 저 얼마 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했죠. 네, 무용무사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주인공 윤희 역으로는 김희애 배우가 나왔습니다. 아, 김희애. 아, 김희애는 김희애예요. 김희애는 이제 영화 배우라기보다는 드라마를 많이 한 탤런트라는 느낌이 좀 많이 있죠. 그렇죠. 영화는 몇 편 안 하셨죠? 네. 그래도 꽤 많이 했죠. 그게 세 개만 더 봐. 그게 세시봉. 크게 큰 차이가 있나? 세시봉. 아, 우한, 최근에. 네, 우아한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전성기는 TV 브라운관에서. 네, 그렇죠. 영화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뭐야 그것도. 아니 지금 다 오작하게 모르는 거다. 아, 내가 그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런 걸 몰라. TV로 안 봐가지고. 이거는 드라마에 근데 사실 약해. 김영철이 한 게 더 유명해요. 그렇죠. 지지 않을 거야. 손 이렇게. 김희애 흉내내는 거. 제스처까지. 네. 김희애는 그 형 설마 아들과 딸 얘기려고 했는데 지금 했는데. 아들과 딸이라는 것도 있어요. 드라마요. 예. 한글 아래 한글 개발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잖아. 아 예. 이찬진? 이찬진 네. 씨. 내가 아는 건 그 정도야. 네. 네, 그리고 윤희의 딸 세봄. 아 그렇죠. 네, 여기서 윤희는 김희애고요. 네. 세봄이가 나옵니다. 네. 세봄 딸은 김소혜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딸한테 남자친구가 하나 있죠. 경수. 경수. 쫄랑쫄랑 쫓아다니는 애. 꼬봉이야 꼬봉. 네. 예, 성유빈이라는 배우가 있고요. 이 배우는 나 봉오동 정투에서 봤는데. 네. 그래요. 예. 거기서 그 골짜기 씬. 독립군. 예. 그리고 윤희의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네. 준. 준. 일본인이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어서 네. 어릴 때 한국에 살았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준과 윤희가 친구일 수 있었던 거죠. 네. 준 역으로는 나카무라 유코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나카무라. 네. 유코. 연기 좋았어요. 잘했어요. 예. 네. 다들 뭐 이번엔 네. 연기의 향연이야 이 영화는. 네. 네. 그리고 이 준의 고모가 있어요. 마사코 역으로 키노 하나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이 배우는 진짜 일본 영화에 많이 나오신 분인데. 네. 여기저기서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윤희에게는 이혼한 남편이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네. 경찰이죠. 네, 남편 이노 역으로는 유재명 배우가 나왔습니다. 아, 유재명. 네. 우리 네. 뭐지 얼마 전에 유재명 얘기했는데. 네, 했었죠. 뭐였지? 한국 영화였죠. 그랬겠지. 뭐야? 무슨 영화? 저기서 나오잖아. 저기. 부산 바람? 바람에서 선생님으로 선생님, 나오나? 선생님. 아, 네, 그랬던 거 같아요. 선생님 얘기하면서 뭐 최근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뭐저 네. 비밀의 숲 이런 네, 얘기하고 그런 거 그랬던 것 같긴 야, 하네요. 뭐 비밀의 숲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다 보려는 거야? 지금 2 하잖아요. 재밌어요. 비밀의 숲이 뭐냐면 어. 그 검사 세계를 완전히 아, 정말 검사 얘기야? 아, 형 확 떠낸 거거든. 검경. 요리 영화 비밀의 습 아, 비밀의 숲? 요리 드라마요. 아, 그 비밀의 습 땡기는데? 2. 아 요즘 이제 시즌 2가 나와서요. 아니 주변에 잘 이렇게 심각하게 됐어. 보려는 사람들이 네. 많아. 드라마가 잘 됐어. 스프의 그 레시피 같은 게 그럼요. 아주 그 잘 여기 하나하나 공개되는. 설명되어 있는. 아, 여러분들은 다 드라마. 봤어요 이거? 다 비밀의 봤죠. 숲? 봤죠. 예. 저는 지금 시즌 2는 못 보고 원만 원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도. 원을 대부분 다 매니아가 투도 많이 재밌다는데 저는 2는 그냥 와이프가 볼 때 옆에서 이렇게 조금씩 봤거든요. 지금이 시즌 2야? 네. 투. 누가 2 완결됐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아, 끝난 그럼 거 끝났나 같은데, 보네. 지금? 예. 네, 끝난 거 같아요. 나는 그보다 새별이가 더 재밌던데. 샛별. 샛별. 편의점. 편의점 네, 편의점 새별. 좀 TV도 좀 보고 좀 응?
TV까지 보려면은 이거 뭐 살 수가 없죠. 맨날 미드만 보지 말고 미드도 안 저는 보나? 야구만 봐요. 야구만 보고. 야구 봐야 돼. 이 임대영 감독은 이 영화로 부일 영화상 최우수 감독상 받았어요. 부일 영화잖아. 네. 네, 윤희에게 좋은 영화입니다. 뭐야? 끝났어요. 좋아요? 끝났어요. 좋은 영화예요. 좋아요? 아, 저는 그냥 그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하면서 봤는데 제가 이제 내용을 다 알고 오늘 이제 다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다시 내용을 봐도 좋아? 네, 다시 봐도 좋더라고요. 우리 여행 영화 네. 6위는 드디어 한국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 네. 한국 영화. 윤희에게. 윤희에게. 이름도 당당한 윤희.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여친이었을 수 있는 윤희에게. 야, 너 왜요? 뭐 제가 뭐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누구나 이런 이름의 여자친구는 한 번씩 있을 수 왜 그래요? 있다라는 얘기를 한 있을 수 거죠. 있죠. 다 그럼요. 편집해 이 자식. 저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윤희라는 이름 없었고 그 윤희 형님. 혹시 그 윤희가 내가 아는 윤희 윤희분은 형님 아니시겠지? 있었잖아요. 누구요? 그 저번에 우리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영화를 하는 게 늘려고 여러 개를 많이 봤어요. 근데 공교롭게 마지막 후보에 올라왔던 작품들이 다 배경 일본이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네. 물론 윤희에게가 당첨이었죠. 근데 나머지 이제 이 러너업들이 뭐였냐면 막다른 골목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삥을 뜯겼지 그거 아닌데? 원래 다른 말이죠. 가진 거 다 내라. 예. 그다음에 후쿠오카라는 후쿠오카. 장률 감독의 후쿠오카라는 거. 훅 갔다 올까 아니었어? 너 왜 그래? 너 예. 좋은 일 있니? 아세요? 근데 다 배경 일본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다 그 윤희 얘기를 어떻게든 좀 덮어보려고 했는데 네. 윤희 얘기가 됐어요. 근데 뭐 윤희에게가 영화가 워낙 좋고 예. 좋죠. 영화가 약간 좀 쓸쓸하고 우울할 수도 있지만 좌우지간 요거가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윤희에게는 영화가 시작하고 한 3-40분이 지나도 여행을 안 가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거가 이제 이 영화 약간 우리 여행 영화 이 카테고리에서 약간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아주 강렬한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와 딸이 네. 일본의 홋카이도로 오타루? 네, 오타루로 가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고. 그래서 뭐 여행 영화가 우리 리스트에 올려도 될 것 같다. 네. 아, 네, 그래서 형이 안 올리면 제가 올리려고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마이너스. 와이너스. 네, 와이너스 뺏길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6위에 윤희 얘기를 했고요. 이 영화는 뭐 좀 저예산 독립 영화 같은 느낌이 많이 나죠. 네. 임대영 감독. 좀 뭐랄까요? 이게 진짜 최신작이잖아. 최신작이죠. 무용부에서 2019년 영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극장 가다 때 빼고. 그렇죠. 그럼요. 근데 리스트에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뭐 LGBT 영화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LGBT 영화예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감성을 굉장히 잘 예쁘게 담아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온 후쿠오카. 오타루. 예. 후쿠오카 아니고 오타루. 네, 정 반대고요. 네, 후쿠오카라 그랬네. 네. 홋카이도를. 홋카이도. 네. 거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눈이 좀 몇 년째 잘 안 오잖아. 네. 그렇기도 해요. 그거를 좀 딱 보면은 좀 눈이 안구가 좀 정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 흘러가는 이야기는 또 되게 또 처연하죠. 예, 마음을 참 만지고 안타깝고 예. 무엇보다 나는 김희애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지는 내가 드라마를 많이 안 봐서 몰랐는데 이 영화 보고 나 깜짝 놀랐어. 아, 저도 그거는 김희애 언니를 이렇게 아니 내가 물론 옛날에 뭐 있었다고? TV에서 많이 봤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몰입해서 본 게 하나도 없었던 거야. 잘 근데 보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 이걸 보고서 내가 이걸 3번 봤거든요. 영화 나오고도 보고 누구랑 같이 보고 이번에 3번째 봤는데 네. 3명하고 같이 보셨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봤을 때 그냥 이 김희애 연기에 내가 완전 그냥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추천을 좀 받아가지고 드라마를 한번 봐볼까. 최근 거 보세요.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네, 부부의 세계 보세요. 무에서긴 좀 세다던데 나는 안 봤어. 세지만 봐야 돼요. 아, 그래? 김희애 씨 연기 부부의 세계. 자기의 봐야 돼요. 베스트 김희애 드라마 하나씩만 추천해줘. 진욱이 부부의 세계? 그냥 저는 최신작으로 갈게요. 부부의 세계는 원작이 있는 거잖아. 네, 원작 영국 드라마 있죠. 나는 있어. 뭐 최근에 나온 드라마. 미국이었나? 부부의 세계? 미세스 캅이라고 있어. 미세스 캅? 캅. 근데 그 되게 그냥 발랄한 경찰 영화인데 경찰? 경찰 거기- 드라마. 예. 경찰 드라마인데 경찰 말하자면 수사 반장이거든. 반장 역할을 해요. 김희애가? 괄괄한 아줌마 역할을 하는데 되게 잘 어, 어울려. 진짜 듣도 보도 못하는 건데 있기는 건가? 최 과장 또 우리 무용부의 드라마 퀸이잖아. 최 과장. 잘 모르겠는데. 하나만 추천해줘. 옛날 것도 상관없어. 한번 이렇게 여기저기 해놓고서 내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나 개인적으로 김희애 좀 팬이 된 것 같아갖고. 근데 형이 윤희에게를 보셨으면 이 연기선을 기억하시니까 이 감정선 이런 것들 부부의 세계를 보세요. 최신작. 알았어. 분세계는 좀 근데 연기는 잘해. 근데 저도 사실은 드라마에서 뭐 김희애를 많이 보긴 했지만 아 진짜 윤희에게를 보고 저도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김희애가 괜히 김희애가 아니구나. 저는 김희애 씨를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젊은 배우들 사이에서 이렇게 끼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밀리지 않아요. 그래? 후광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광채가 나? 광채 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와, 저 나이에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때는 외모에만 감탄을 했었어요. 분위기나 그렇죠. 외모나. 근데 저도 윤희에게를 보면서 그 오샥 형이 느낀 감정이랑 좀 비슷했어요. 김희애가 진짜 이래서 김희애구나. 나는 좀 놀랐고요. 그거를 내가 영화를 3번째 보면서 감탄을 한 거야. 왜 이분은 영화를 많이 안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고생한 3번이나 봤구나 이 영화를. 3번을 봤어요. 이번에 내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또 네. 봤거든. 게다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주인공이 이팔 청춘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네. 김희애가 사실 50대잖아요. 네. 50대 나이에 주인공을 영화에서 네. 한다. 물론 뭐 저예산 독립 영화이긴 하지만 네. 그거가 어떤 일종의 좀 우리 영화에 좀 쾌거인 것 같아요. 이제는 50대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나와서 사람들 이렇게 반응이 좋을 수도 있구나. 이게 약간 좀 역주행 타는 영화라면서요. 네. 많이들 보고 이게 뭐 영화 제목이 계속 만월 풀문 네. 만월이었대요. 근데 마지막에 윤희에게로 바뀌었대 음. 제목이. 그래서 이 영화 컬트들을 만월단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만월단들이 이 영화 막 뭐 대본도 사고 뭐 그림도 사고 막 아 만월단 가입하고 싶네. 우리도 좀 이렇게 무용보 단체로 좀 가입. 그래, 가입비 만 난 원이에요. 반댈세. 김 PD는 안 하고 우리 난 반댈세. 김 PD는 싫어할 줄 알았고요. SF가 아니라서. 근데 왜 다 그 단체로 가입한다고 그래? 그러면 반댈세. 예, 무영만 돈은 빼고 아, 나 이 얘기 할 말 많아요. 좀. 이 얘기 하면 이 영화 할 말 많아. 알았어. 나 오늘 본성을 또 들어. 그래요, 형. 그러면 어떻게 지금 끝내죠? 끝내봐 일단. 자, 네. 윤희에게는 그래서 엄마와 딸의 여행인데 왜 여행을 떠나는 건지 네. 조 과장이 좀 설명을 이거 해주시죠. 뭐 너무 최신작이라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스포일을 좀 하지 맙시다. 이거는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우리가 네. 아까 기꾸지로 정도야 뭐 20년 전 영화니까 했지만 아 그래도 근데 이거는 좀 그러네. 네, 이게 스포일을- 아예 안 밝히면 그냥 내용을 이게 약간 수수께끼처럼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예, 이게 수수께끼처럼 쭉 가면서 마지막에 이야기가 이제 쭉 정리가 되는 거라서 또 그냥 그 설정까지만 네. 얘기하는 걸로 하죠. 예. 예. 왜 이게 왜 LGBT 영화인지 예, 정도는 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해줘야 될 것 같고 예? 이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딸 음. 세봄이를 키우고 있는 예? 홀로 키우죠. 엄마 예 윤이죠. 예? 무슨 공장 같은 데서 그 구내식당 같은 데서 네. 배식하고 급식 아줌마. 네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뭔가 늘 이렇게 표정이 웃는 표정이 없어요. 힘들죠? 삶이 너무 고단하고 재미도 없고 우울한 그런 아줌마죠. 그래서 집에 늘 퇴근하는 길에 집에 돌아오기 직전에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혼자 담배를 깊이 이렇게 내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서울이 아니고 지역이죠. 예산. 예, 충남 충남 예산이에요. 예산.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 집에 편지가 한 통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근데 그 편지는 일본에 있는 옛날 이제 윤희의 어릴 때 친구였던 그렇죠. 준한테 온 편지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준이 직접 붙인 편지가 아니에요. 직접 붙인 편지가 자기가 아니죠. 본인이 쓰기는 썼는데 이제 일본에서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희 예산에 있는 윤희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지. 오타루. 예, 오타루에 있는 준의 가족의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준이 늘 윤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 근데 붙이지 못하는 편지죠. 그렇죠. 행운의 편지라서. 이 편지를 10년 전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네, 근데 어쨌든 그 편지를 쓰기만 하지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준의 고모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고 있는 거죠. 일본에 있는 준은 고모랑 살고 있고 네.
한국의 예산에 있는 윤희는 딸과 딸이랑.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2인 가족들이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편지가 네. 한 통이 와서 세범이가 네. 그 그 편지를 엄마 몰래 엄마 몰래. 먼저 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고모인 거예요. 고모가 늘 편지를 써놓고 그냥 붙이지 못하는 편지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앞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이 할머니가 준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가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안 나와. 예. 그 끝날 때까지 잘 안 나와. 예. 근데 할머니가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모가. 예, 네. 고모가 붙이지 못하는 편지를 딱 자기가 들고 나와서 어디 이렇게 장 보러 가는 길에 우체통에. 이렇게 우체통에다가 싹 집어넣죠. 그쵸. 예? 그래서 그 그건- 편지가 도착을 하고 세범이가 그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윤희에게 너는 나를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네 꿈을 꾼다. 그쵸. 네 꿈을 꾸고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고 뭐 이런 편지를 쓴 거였죠. 이 영화에 아까 그 만월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사고 네. 제일 히트한 대사죠. 네. 네 꿈을 꿔? 나는 아직도 네 꿈. 뭐지? 나도 네 난- 꿈을 꿔인가? 아, 예. 뭐그 닭살 돋아. 또 나도 네 꿈 꿔. 그 마지막 대사죠. 네. 그런데 이제 딸이 먼저 엄마 몰래 그 무슨 국제우편이 와 있으니까 궁금한 거죠. 이 딸도 좀 발칙한 애예요. 아 얘가 또 캐릭터가 예. 그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남 부럽지 않은 애. 그렇죠. 예. 이게 좀 개성도 강하고 네. 자기 주장도 강하고. 약간 그 해바라기에서 네. 김래원 그런데 그렇게 박지 않아. 얘도 어두워. 예. 어느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이 캐릭터는 실제 이 배우의 그 뭐 활동할 때도 약간 이런 비슷한 캐릭터였어요. 이 배우는 뭐 아이돌 같은 네, 아이돌 프로듀스 101이라고 핑미. 네, 핑미 그때 오디션. 했던 오디션을 통해서 뽑혔던 아. 그래서 IOI 그룹 활동을 했던 아이 뭐야? IOI IOI? 네, 그 원어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제 남자 그룹일 때가 101이고 그래서 아이오 아니고 100일이야. 그래서 무조건 100명 중에 뽑는 거였잖아. 그거 하여튼. 어쨌든 이 딸이 엄마한테 이제 조르는 거죠. 엄마 남들은 한 번씩 해외여행 간대. 우리도 뭐 솔직히 해외여행 한 번 정도 갈 형편은 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아빠한테 받았던 용돈 나 다 모아놔서 돈도 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가자고 오시죠. 그렇죠. 바로 그 편지가 온 그곳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편지를 안 읽은 척 다시 붙여 놓죠, 딸이. 그래서 엄마도 그 편지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죠? 윤희도. 윤희도 그래서 준의 소식에 되게 깜짝 놀라면서 그 편지를 받아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뭐 이제 여행을 가게 된 경위랑 뭐 이런 거는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 편지를 네. 뭐 어떻게 붙여놨고 뭐 이런 건 잘 안 나오고 좌우지간 이 두 집 일본의 집과 네. 이 한국의 집에 형편들이 나오는 거죠. 네. 이 보니까 이혼하고 딸을 데리고 사는데 이 아빠가 네. 유재명이 예. 가끔 술 먹으면 찾아와서 예. 딸도 보고 뭐 이렇게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둘이 보니까 뭐 이렇게 관계가 좀 우리가 봤을 때 관계가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윤희는 그 남편을 되게 소스라치게 좀 싫어해요. 그렇죠. 좀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죠. 근데 반면에 이 남자는 이 아내를 너무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네, 좀 거야. 그렇게 그렇죠. 보여요 처음에. 너무 보니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혼을 한 사람들 보면 남자가 또 술 먹고 찾아오고 그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술 문제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했다라고 여자한테 큰 잘못을 해서 이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나중에 영화가 흘러가다 보면 되게 멀쩡한 남자인 거예요. 그렇죠. 되게 멀쩡한 사람이고 아주 성실하고 경찰 계장이잖아. 예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 두 사람이 이혼한 이유는 엄마의 이 문제인 거지. 엄마가 그 아내 윤희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쵸?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아빠가 딸한테 그 아주 마음에 와닿는 대사를 그쵸? 하잖아요. 네. 너네 엄마는 예. 사람을 참 외롭게 하는 사람이야. 예. 아빠 엄마는 왜 헤어졌어? 라고 이제 딸이 와서 물어보니까 한참 이렇게 말을 좀 아끼다가 아빠가 한마디 탁 던지는 게 네 엄마는 사람을 좀 외롭게 해 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다 숨어 네. 있는 거죠. 이 네. 영화의 비밀들이. 네. 예. 그래서 이 두 모녀가 예. 이제 여행을 쓸쓸한 그 눈 엄청 온 오타루에 홋카이도의 오타루는 이제 삿포로에서 남쪽에 있죠. 예, 그 홋카이도가 이제 일본 제일 북쪽에는 큰 섬이죠. 네. 거기 이제 온천도 많고 삿포로 가본 사람. 저 안 가봤어요. 홋카이도를 안 가봤어요. 홋카이도 다 안 가봤죠.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온천이 너무 좋대 겨울에. 근데 거기서 이제 홋카이도에서 기차 타고 한 3-40분 가면은 나오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타루라는 데가 찾아봤어요. 네. 거기로 이제 처음에 그 오프닝 씬이
기차를 타고 네. 눈 쌓인 홋카이도를 달리면서 이렇게 윤희에게라고 타이틀이 뜹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행 영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데 저희는 이제 생각하기로 이 편지를 본 윤희와 또 엄마 몰래 편지를 본 세봄이 같이 호타루로 갔으니 당장 가면 준부터 만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만나. 안 만나요. 네. 근데 안 만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사실은 그 찾아갔죠. 윤희는 찾아갔죠 처음에. 좀 그때- 용기를 내서 네. 눈에 딱 택시 보이자마자 타고. 근데 확 숨어버리는 거. 그쵸. 예. 만날 용기가 없는 거야. 예. 못 만나.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만날 용기가 없어. 예. 저기서 딱 문에서 준이 나오는데 숨어버리죠. 네. 그런데 이제 세봄이는 계속 엄마의 눈치를 살피는 거죠. 엄마랑 이렇게 빡센 여행을 하는 것 같진 않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아주 여유 있고 음. 나른한 여행을 같이 하는데 딸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여행 가자마자 엄마 우리 오전 시간에는 각자 움직이자 이러잖아요. 네. 또 다른 나름대로 이제 꿍꿍이는 엄마가 그 준이라는 사람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계속 이제 와칭을 하는 거죠. 게다가 네, 이 남자친구가 따라왔잖아. 그렇죠. 경수 몰래 예, 쫄래쫄래 따라왔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어. 수족 역할을 해요. 계속 뭐 지령을 내려놓으면 걔는 뭐야? 예, 그 남자친구한테 지령을 내려놔요. 뭐 이 주소로 가서 이 집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뭐 좀 확인해봐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남자친구는 또 시킨 대로 다 하고 뭐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딸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엄마와 준 사이의 그렇죠? 관계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영화는 이제 막바지로 치닫게 됩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설정을. 예. 이 준과 윤희는 과거에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네. 왜 홋카이도까지 갔는데 왜 안 만나나?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준은 이제 거기서 수의사 같은 걸 하는 것 같죠. 네, 수의사죠. 그리고 네. 고모는 카페를 합니다. 네. 배경도 몇 군데 안 나와요. 그냥 여기도 저기 왔다 갔다 하고 눈이 엄청 많이 온 오타루라는 곳에 정취를 네. 마음껏 느껴보실 수 있다. 네. 영화를 보시면. 그 배경이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영화가 전 러브레터 같아요. 아 러브레터도 여기 이건 예, 이쪽 홋카이도죠. 홋카이도고 또 그 눈이 그렇게 눈, 많이 온 도시에서 호타루란 홋카이도 도시의 분위기라던가 또 준의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장례식. 예,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장면들이 러브레터는 예, 러브레터의 그런 분위기 분위기를 좀 이렇게 떠올리게 느낌이 하는 좀 비슷해요. 네. 그 뭐 내용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배경이랑 이런 게 좀 비슷하고. 네. 그다음에 영화의 어떤 여백 같은 거가 네. 약간 러브레터랑 비슷하긴 네. 하네요. 네. 근데 뭐 완전 히 다른 영화고 네. 그건 옛날 영화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주인공 윤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에선 준은 또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예, 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유추해 보실 수. 미뤄 보시면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실 수 있을 네. 겁니다. 예. 근데 너무나 이 어릴 때 친했다가 헤어진 두 친구가 네.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데 그렇게 안 보고 20몇 년을 이렇게 사나? 그러니까 불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불행하게 예, 사는 거. 윤희는 자기가 계속 그 형벌을 받는다. 내 남은 인생은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계속 벌을 주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윤희에게는 이게 뭐 이렇게 메이저 영화가 돼서 인구에 많이 회자되고 그랬던 영화는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걸 극장 가서 보신 분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이게 무슨 뭐 흥행작도 아니고 네. 그냥 아주 작은 소품인데 이 영화를 사람들한테 그래도 보여지게 한 거는 김희애라는 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뭐 9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슈퍼스타잖아요. 네. 그죠? 김희애 그러면 뭐 이상하게 뭐 다들 참 안티가 없이 좋아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네. 그 이른바 90년대 그 트로이카 네. 항상 이게 트로이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황신혜. 예? 황신혜. 황신혜 아니고 안 들어가요? 이미연. 90년대가 김희애, 채시라, 3대 이런 거 하지 말자면서요. 아니 그 아니, 근데 그만큼 그때- 우리한테는 그 최진실 최진실. 그렇게 셋이가 그때 그냥 트로이카라 그랬어. 그냥 채시라, 응. 맞아. 채시라, 최진실, 김희애. 그 90년대잖아요. 그 뭐 한 10년 단위로 그 트로이카가 바뀌고 하이라는 안 들어가요? 하이란 그 전이지. 아. 하이라 이미연은 아마 그 전이고. 그 전이겠다. 아무튼 나는 잘 몰라. 근데 내가 기억할 정도니까 그 되게 유명했던 트로이카
근데 이 셋 중에 아직도 이렇게 물론 최시라 이 배우도 지금 활동하시죠? 잘 안 보여요. 거의 안 아닌가? 보이죠 요즘에. 잘 안 보여요. 예. 그런가요? 묘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여배우는 잠깐만 사라지면 그 시간이 훅 지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라는 측면을 보게 돼요. 한 몇 년만 지나도 나이 저 사람이 나이 확 먹었네? 이렇게 되는데 김희애 씨는 그 중간에 몇 년 사라진 적도 있어. 결혼하고서. 네. 사라진 적도 있어. 근데 그 이후에 돌아온 모습이 완전 그 하이틴 스타에서 다시 뭔가 이렇게 중년으로 넘어가는 그 되게 대목을 아름다운 중년으로 남아 있었. 그게 있는 세팅이 거죠. 잘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작품이 많지도 않아. 사실 보면 네. 되게 많은 건 아니야.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중간 중간에 텀이 없이 연결이. 그리고 광고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치. 아, 특히 광고. 화장품 광고. 네, 그렇죠. 광고에서의 이미지가 그 일본 네, 화장품 광고. 그 뭐죠? SK SK2 그 일본 네, 화장품 네. 그거 광고였죠. 예. 요즘 광고 못 하시겠네 그거 일본 거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런가? 근데 이 트로이카 보면 최진실 배우는 이미 음. 돌아가셨고 네. 내가 얼마 전에 TV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황신혜를 봤어요. 근데 얼굴이 나 좀 놀랬거든. 약간 그치. 너무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이 딱 튜닝- 지났어. 뭐라 이게 튜닝 같은 걸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좀 그렇겠지. 이게 옛날 내가 기억하는 그 얼굴이 아닌 거야. 근데 김희애 이 배우는 뭐랄까요? 되게 자연스러운 얼굴이잖아.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손을 댔다거나 이런 거 같지도 않고. 부자한테 시집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부자? 근데 약간 그 부분은 있어. 다들 부자한테 뭐냐면 시집 가잖아. 최진실은 되게 발랄하고 귀엽고 하는 이미지에서 약간 그 억척스러움이 남아 있는 아줌마로 이렇게 넘어갔거든. 최시라는 되게 막 청순한 여성에서 그 다음으로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아. 그 다음 이미지가 없어요. 그지? 네. 근데 김희애 씨는 매우 청순한 이미지로 시작해서 그걸 다 누리고 그 다음엔 굉장히 엘레강스한 여자로 넘어가거든. 네. 그러니까 중년의 모든 그 고혹적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 아름다움이 그 나이에 찬 아름다움이 보여질 수 있는 모습으로 독보적이에요. 어. 네,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배우가 좀 많아지면 좋겠기는 하겠는데 샤오지간 뭐 아주 고무적인 것 같아요. 영화도 이제 하시니까 네. 나는 이제 드라마를 안 보고 영화만 보는 스타일이라서 영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이렇게 막 연기할 때 그 막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하는 그런 연기는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싶어요. 그게 눈물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건 테크닉인가? 야, 연기를 오래 그게 하면 오래 하면 컨트롤이 되겠지. 그건 좀- 그건 정말 아니 근데 그게 연기를 너무 막 닭살 돋게 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막 깜찍하게 하는 거. 그런 막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또- 감정이 이렇게 확 느껴지게 연기를 하니까. 사람을 확 빨아들이는 그거는 내가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어떻게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아주 되게 훌륭한 배우인 것 같고 이 영화의 분위기랑 정말 딱 맞았어요. 네. 그렇죠. 이거 다음이 부부의 세계야? 맞아? 그렇죠. 아, 부부의 세가 2020년작이니까 어. 올해 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 윤희에게가 부부의 세계로 밀어줬다고 보거든. 아마 윤희에게를 보셨던 분들이 음. 부부의 세계를 접했으면 더 놀랐을 거고 다른 이미지 저는 아니에요? 또? 완전 다르죠. 다르지. 어. 다르긴 저는 한데, 부부의 세계를 접하고 이 윤희에게를 보니까 저도 그래서 또 놀라운 거고. 근데 같은 배우라 그래도 김희애와랑 한 두세 살 차이 날 거예요. 엄정화 배우 있잖아요. 네. 엄정화 배우는 영화를 많이 했잖아 또. 음. 근데 우리가 옛날 한 20년 전 모습부터 지금까지 쭉 봐오는데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비슷한 나이대 두 배우인데. 근데 원래 그분의 세팅 값이 좀 다르지 형 혹시 않나? 형 염정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엄정한 거죠. 영화 많이 했잖아. 염정아도 마찬가지. 염정아는 그거보다 좀 어릴 걸. 엄정화는 내가 정말 좋게 본 영화는 오로라 공주 그건데. 오로라 공주. 그거 외에는 사실 그 깊이 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변에 코미디 이런 건. 우리도 그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인데 옛날부터 한 20대 여성들만 소비했거든. 헐리우드나 우리나라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엄정화, 뭐 염정아, 뭐 김희애 뭐 이런 배우들이 영화에도 나오고 주인공을 하고 있잖아.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니고 그 주인공으로서의 어떤 스토리를 이끌어갈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가 그 연령대의 여성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인공. 그럼요. 그거는 굉장히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고무적인 현상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본 이 윤희에게는 오히려 또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간 소수자에 관한 얘기거든. 그렇죠? 네. 막 우리가 스포일 뭐 이거 얘기했지만 이거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네. 우리가 처음에 LGBT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소수자의 어떤 순수함을 표현을 했는데 보통 이런 영화에 있으면은 우리가 프리실라 저번 주에 했잖아요. 네. 프리실라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이는 그 거부감 있잖아. 네.
그 장벽이 한두 개씩 나오거든요. 네. 그거 못 넘어간 사람들도 많거든. 네. 근데 이 영화는 그 장벽을 안 보여줘. 예. 그쵸? 예, 없어요. 맞- 장벽이 느껴지지 않아요. 도리어 장벽이 없고 그냥 안타까워 막 우리. 네, 우리가 왜 브록백 마운틴을 보면서 야, 형 지금 제가 브록백. 딱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넘지 못한 장벽이 일부 있었잖아요. 텐트 예. 텐트 씬.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고 진짜 이 사람들의 절절한 감정만 전달을 아주 깊이 있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수준이라고 할 수 그래서 있겠죠. 솔직히 말하면 예. 나 같은 사람은 오해한 거죠. 이게 그런 류의 영화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헤어진 가족의 이야기구나라는 걸로 꽂혀가지고 가족. 남매인 줄 알았어. 야 남매 아니야. 남매? 자매 남매 LGBT 영화 맞는데 자매인 줄 알았어. 자매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나는 끝까지 아, 그냥 역시 자존의 절절한 독특한 이야기구나 정신세계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봤죠. 물론 이런 게 좋은 거지. 내가 본 게 잘못 본 거라는 거를 대본에 깨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야기가 꽤 맞춰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쿠지로의 여름에서 이제 일본의 동남쪽을 한번 가봤는데 여기는 일본의 북쪽입니다. 근데 역시 뭐 이렇게 관광 명소나 뭐 이렇게 랜드마크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거리의 모습. 그리고 여기가 뭐 이렇게 번화한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타루라는 데가 그냥 작은 시골 도시죠. 음, 우리로 치면 뭐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수안보? 철원? 그리고 게다가 눈이 쌓여 있어서 뭐 잘 안 보여. 그렇죠. 네. 눈이 엄청 쌓여 있어. 엄청 거기에 쌓여있네. 계속 나오는 대사들이 그런 게 있죠. 그 올해는 고모가. 눈이 안 와. 그리고 고모가 또 이 고모가 눈이 언제 언제쯤 그치려나. 예. 이런 대비되는 말들. 그리고 계속 눈을 치우고 있고 심지어는 눈이 또 그 와중에 막 더 내려 막. 나는 이걸 이제 여름에 더울 때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예, 눈이 확 쌓여 있으니까 요즘은 이렇게 서울이라 그런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눈 엄청 쌓이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눈이 없어? 아열대 기후잖아요. 아열대라 그런가? 무슨 눈을 기대해요? 아니 옛날에 눈 그 치우는 게 평창 일이었거든. 아니었으면 올림픽도 못했을 거야. 눈 하나 가지고. 네, 어때요? 이 영화의 어떤 그 이건 LGBT 영화라고 분류한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로맨스, 그냥 멜로 가슴 아픈 어, 멜로. 같은데 또 가족 영화 같기도 하고 이 엄마와 딸의 또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좀 페미니즘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 나오는 남자들도 다 좀 삐리하잖아. 왜 삐리예요? 유재명이 삐리예요? 좀 삐리해 보여. 저는 전혀 삐리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삐리한다기보다도 불쌍해. 불쌍하죠.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통틀어서 몇 개 이렇게 정말 막 가슴이 막 저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청첩장 그치? 예, 청첩장 씬. 그 씬이죠. 가슴 아프죠. 그거. 그 유재명이 음. 이제 자기가 새로 만나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그 아줌마. 되게 좋은 분, 그치? 되게 좋은 여성분을 만났잖아요. 근데 청첩장을 들고 찾아오죠, 윤희를. 윤희가 잘 됐다. 예, 잘 됐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전해주고 나서 막 펑펑 울잖아요. 그때 우는 그 심정 같은 게 혹시 이해가 그렇죠. 되실런지 관객들은 모르겠어요. 예. 이제 거기서 알죠. 저 남자가 첫 번째 씬에서는 그냥 네. 술 먹고 네. 이혼한 자기 전처 집에 오는 저 네. 약간 좀 애가 이상한 애인가 이러다가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그 서러움이 막 느껴지잖아. 이게 네. 뭐 LGBT 이런 거 떠나서 그쵸. 그 참 가슴 아프긴 하죠. 그리고 그 남자가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죠. 울면서 그렇죠. 미안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당신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감정일 텐데 그렇지.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름도 있지만 나 혼자 행복을 찾아가서 미안해라는 그런 미안한 감정도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말에서 이 남자가 이 김희애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게 그쵸. 나오잖아. 예. 나오죠. 아직도. 예. 나오지. 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거기 대사가 정확하게는 미안해. 너도 꼭 행복해야 돼. 그 말이 너도 꼭 행복해야 돼 이 말이 너무 그게 클리셰 대사라서 공감이 안 갈 만한데도 거기서 그 흐느끼는 그거가 연기가 여기 이 배우들이 다 연기를 참 잘했네요. 하나같이 그렇지. 하나같이 정말 구멍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 남자친구까지 연기 잘해요. 걔도 그렇고 경수 그래서 세범의 남자친구예요. 심지어 김희애 그 사진관하는 오빠 오빠. 그 오빠도 정말 오빠 같아. 일반인. 네.
그 얘기가 나오잖아. 김혜가 중간에 네. 자기가 대학을 못 간 이유, 오빠 대학 보낸 그 카메라. 카메라 얘기하면서 네, 카메라 얘기하죠. 그런 거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사로 싹 처리하고 지나가는데 그런 어떤 도처에 숨어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왜 우리가 숫자들 이렇게 연결하면 그림이 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것들 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연결했는데 그림이 이렇게 딱 한 장 나오는 거야. 그런 어떤 느낌의 영화였어요 나한테는. 그래서 보고 나서 참 고즈넉하면서 참 좋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끝에 엔딩도 좋잖아요. 네. 그 이제 자기 길을 찾아서 급식 그 이제 네. 안 하고 한정식집 찾아가는 네. 저기 삼청동이죠 거기. 네, 저기 정확히는 북촌? 저기 경복궁역 있는데 그쪽이죠. 네. 그 지나가 본 것 같아. 그 카페를 내가 거기가 한정식 골목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 인사동 뒤쪽에 유명한 거기 한정식 비싸요. 비싸죠. 거기가 김혜 씨가 들어가는 그 한정식 집이 점심 정식이 3만 원짜리예요. 비싼 건가? 많이 안 비싸네. 비싼 거죠. 너 비싼 거 안 아니야, 먹어봤구나. 아니 점심 정식인데 점심에 그냥 10만 원 넘어. 비싼 데는 점심 이런 아니, 게 없어.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데인데도 점심이 3만 원. 아, 3만 원이면 저 김영란 법에도 안 걸려. 알았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참 좋다. 내가 1번, 2번, 3번, 세 번째 봤을 때까지도 참 좋더라고. 그거를 내가 짧은 시간에 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 처음 보고. 네. 형이 그렇게 세 번씩 짧은 거 신기한 보는 일이죠. 거 오샥이 없는데? 그 원래 짧은 도- 시간에 영화를 3번이나 봤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두 번째 볼 때 여기서 뭐 누구랑 아. 영화를 하나 봐야 되는데 넷플릭스로 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나 근데 옆에 있다가 그냥 나도 끝까지 봤고 이번에 무용부 하느라고 다시 한번 또 이게 뭐. 지금 여행 영화인데 여행으로 해도 되나? 이거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행을 아니야 여행 처음부터 여행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행이 이 영화의 주요한 소재인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뭐 네. 이거 다른 얘기인데 그 월터의 상상한 현실인데 그 영화도 내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영화를 내가 이번에 다시 봤는데 영화 시작하고 30분이 지났는데 여행을 안 가. 그래서 탈락시켰거든. 근데 이 영화는 처음에 기차 씬이 나오지만 사실 여행을 가는 건 40분 지나서 가더라고. 그래서 또 애들이 또 힘들게- 김 PD 이런 애들이 또 뭐라고 할까 봐 그러면서. 힘들게 산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30분 동안 기다려 이게 영화인가 아닌가 그걸 고민하고 있고. 하여튼 나는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응? 네. 그리고 여행을 그 홋카이도로 간다라는 그 충분한 그 네.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여행을 전체로 이렇게 포괄하는 감정을 얘기한다면 저는 주저함 같거든요. 주저함. 주저. 음. 그러니까 이 딸과 엄마가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뭘 즐기러 간 게 아니고 사실 두 사람 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 윤희는 그 준을 한번 만날까 말까 주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행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 여기서 관광하고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그 공간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계속 주저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고 딸은 계속 엄마의 동태를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엄마가 그 사람을 만날 것이며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동시에 자기 남자친구 따라온 경수랑 또 나름대로 또 재밌는 시간 보내잖아요. 저는 그 여행의 어떤 그 감정이 주저함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보면. 나는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영화 너무 정적이잖아.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막 몰입도도 없고 그런데 처음에 일본 예. 그 오타루에 사는 준과 그 고모 예. 그 장례식 끝나고 예. 이 준이랑 여자가 너무 되게 좀 신경질적이고 되게 예민한 여자인 거야. 그쵸.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여자들 좀 있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형 그 시엔 집 그 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렇죠. 고모가 그렇지. 둘이 이렇게 허그하는 씬이 있어요. 그렇지. 한번 안아달라고. 예. 그렇지. 근데 어색하게 왜 이래 막 그러면서 앉는 씬이 나오는데 난 거기서 이 영화에 딱 몰입했어요? 뭐랄까, 그 티켓이었어 나한테는. 이 영화의 티켓이더라고. 그 씬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색하면서 고모가 이 애를 안아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랑 친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얘는 뭔가 사연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관객은. 그렇죠. 근데 고모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네. 막 너무 현자야. 근데 그 허그깅 씬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죠. 이 영화가 저와 여자한테는 무슨 사연이 무슨 사연이 있을까? 있을까? 근데 그 사연이 있었던 거지. 그 김희애랑 이어지면서. 네. 그것도 이제 내 예상에 맞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포인트였어요. 그런 장치들이 영화 곳곳에 많이 배치돼 있고 있죠.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이게 LGBT 영화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에 넣어버리기에는 좀 아니다. 로맨스 이 영화의 구조적으로 훌륭한 점은 남자 여자의 관계를 놓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게 가족으로 얽혀 있는 걸 처음에 보여줘서 내가 오해도 했어요. 근데 그 오해가- 가족으로 어떻게 얽혀 있냐면 딸과 혼자 사는 엄마 그리고 엄마도 아닌 고모와 함께 사는 여자. 그 둘 사이의 역할이 보면 고모가 역할을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폭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남은 들여다보지도 않을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작용을 한 거야. 저 편지를 보내주잖아. 계속 거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요. 근데 또 하나는 딸이 그래. 여기는 딸이 계속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서 이게 여행을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는 건데 그 만나는 중간의 역할도 결국은 고모하고 딸이 역할을 해서 만나게 하는 거야. 몇 가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캐내요. 결국 정말 소중했던 건 딸이고 고모인 거야. 다만 수십 년 전에 헤어졌던 그 애틋함이 그걸 연결하는 또 새롭게 발견하는 어떤 고리가 돼서 이렇게 맺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7위도 기쿠지로의 여름도 그랬지만 이 윤희에게도 역시 카페에서 봤습니다. 또 처음 온 거 아니야 너? 카페에서 봤는데 야 이거는 같은 카페야? 카페가 같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야? 네, 카페에서 봤는데 집에서 뭐 카페에서 영화를 봐. 참 예. 제가 왜 이러냐면 이 엔딩 파트에 이 두 친구의 만남 저는 이거는 그냥 지금 앞서 얘기했던 뭐 준과 고모의 집안에서의 포옹씬, 김희애와 유재명 씨의 이렇게 뭐 아파트에서의 그런 절절한 그런 대사들, 그런 게 다 종합되어져서, 네, 저는 진짜 거기서 김희애가 이렇게 지나치는데 알잖아. 지나치고 정적이 흐르잖아요. 그치. 아는데 지나친겨. 지나치고 정적이 흐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이거거든.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거를 제가 뭐 그 정도 감정선까지는 공감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그냥 지나쳤던 하지만 너무 그리워했던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꿈에 그리고 그리던. 그 사랑에 대한 느낌 그리고 예전에 뭐 낯선 남자에게서 뭐 향기가 난다 뭐 이런 식의 느낌처럼 이게 그 광고 카피 그런 것처럼 이게 그냥 서로 눈을 마주치진 않았지만 그 느낌상으로 이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사실 조금 듣기 어색한 대사지만 윤인이 하는 이 대사에 김희애 씨의 등부터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리는 그 씬 그리고 마주하는 그 씬에 제가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당연하지. 카페에서 당연하지. 형 이거 카페에서 눈물이 안 멈추면 이거 어떻게 되지? 카페에서 좀 그만 봐. 카페에서 마스크는 썼고. 근데 그 만남이 너무 나중에 이루어지니까 꽂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지금 감정이 진짜 텐션이 끝까지 다 간 상황에서 그 시계탑에서 만나는 씬. 그리고 저는 이거 제가 여기서 조금 갑자기 막 이런 흥분을 하려고 하는데 할 거예요 저는 흥분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행 영화이면서 ASMR 영화다. 왜냐? 김희애와 준이 만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걷는데 눈을 밟는 소리가 나요. 그치. 근데 거기에서 대사가 있어요. 오랜만이네 하니까 그렇네 하면서 그게 끝이야. 그러면서 그냥 화면은 까매지는데 페이드 아웃 되지. 눈 밟는 소리만 제가 이어폰에서 듣잖아요. 눈 밟는 소리만 서걱 나니까 이게 제가 자연스럽게 제가 눈을 감는데 알죠? 눈물이 그런 거로 할 때 눈 감으면 더 막 쏟아지는 건 눈을 감으니까 눈물이 주르륵 마스크 안으로 들어오면서 입술로 퍼지면서 짠맛이 나는데 귀로는 막 눈 밟는 소리가 싹 하면서 이거는 완전 여행 영화면서 ASMR 영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영화로 들으실 때 이거는 눈 밟는 소리가 아주 꼭 이걸 녹음을 되게 잘했어요. 그쵸. 대사나 아니면 이게 사운드 같은 거를 굉장히 잘했더라고. 나는 저예산 영화인 줄 알고 요즘 기계가 좋아져서 그런가? 왜 저는 아까 그 지금 진욱이가 설명한 장면 있잖아요. 시계탑 만남 씬? 시계탑 만남씬에서는 어땠냐면 왜 이렇게 소리 없는 통곡 같은 거 있잖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저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을 딱 내가 맞았어요. 절제를 해주는 그 맛이 있죠. 예. 저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다 이렇게 주먹을 깨물고 있어 거기서. 주먹을 깨물 수밖에 그렇죠. 없어. 그리고 이 김희애 씨의 이게 예. 쳐다보면서 눈물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 감정의 변화와 그 연기력은 그 부분에서의 네. 표정은
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런 연기를 김희애 말고 누가 저런 느낌으로 해낼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연기 하나로 않고 카드 캐리했어요. 네, 그때 그런 사실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김희애 윤희한테 졌다. 왜냐면 졌어? 윤희가 눈물이 흐르기 전에 내가 먼저 흘리고 그렇지, 졌네. 졌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이제 다른 부분인데 그 여행 영화로 우리가 골랐잖아요. 김희애 씨도 이 딸과 함께 윤희도 딸과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간 건데 마치 윤희가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게 여행 같은 거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던 것 같아. 고향으로 간 것 같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오 그런 게 느껴지면서 진우가 콘텍스트를 읽었네. 그러면서 이 예산 그 한국에서의 윤희의 삶이 올해는 눈이 이렇게 안 오네라는 그 대사들 이런 것들이 김희애 윤희가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거야. 그래? 이 얼어붙어 있으니 이게 옆에 남편이 있던들 이 얼어붙은 마음을 그 누구도 녹여주지 못했던 거고 이와 대비되게 주는 편지를 계속 쓰고 보내려고 하다가 못 보내 그리운 거야. 그래서 거기는 계속 눈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막 오면서 시인이야 시. 저는 막 노시인. 야, 너 작가. 카페에서 이 생각을 정리를 하려고. 근데 저는 그 준의 편지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은 뭐 별다른 말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왔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가슴이 아프면서도 공감이 됐어요. 그렇게 정말 그리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참아야 되는 건데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던 건데 이제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 그 아주 짧은 워딩 한마디에 이게 확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편지에 그 구구절절이 다 정말 아름다운 말들이긴 했는데 그 말이 저는 유독 더 많이 남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뭐 이 윤희의 대사 중에 입버릇처럼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뭐지? 마음에 빚을 지는 거야. 이 딸한테 딸이 자꾸 삼촌한테 가서 사진 인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 딸 삼촌한테 갔는데 삼촌이 돈 받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나가 너 마음에 빚을 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거를 입버릇처럼 돌려주잖아. 그렇죠. 딸이 돌려주죠. 그건 거예요. 윤희가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그 누구에게든 준에게든 남편에게든 이 빚이란 걸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얼어붙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편은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으로 어떻게든 보듬어 주려고 했겠어요. 그렇죠. 애도 낳는데. 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떠났으리라고 예상되는 대사들을 하잖아요. 미안한데 미안한데 너는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던가 이제 그런 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직의 그 사랑은 남아 있는데 사실은 둘이가 헤어진 이후로 그러니까 보니까 뭐 10대 말이나 뭐 이럴 때 좀 헤어진 거야. 한 18, 19, 20 뭐 이럴 때. 그러고 나서 20 몇 년을 서로 떨어져 있는데 그동안 둘이가 성격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차가워지고 예민해지고 정을 아무데도 잘 안 주게 된 사람이 되어 있던 거야. 둘 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20 몇 년을 산 거야. 한 명은 딸도 낳고 살았지만 한 명은 그냥 독신으로 살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김혜는 그게 나머지 삶이 형벌이라고 생각했대잖아요. 그 정도니 나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사실 그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10대 때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평생을 저렇게 사는 거는 저거야말로 진정한 사랑인가? 영원한 사랑인가? 만약에 저들이 나중에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같이 살면은 과연 그런 게 해결이 될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동성 간의 사랑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랑이라는 게 과연 얘네들이 그때 헤어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영화가 주는 안타까움의 정서는 있는데
그거가 좀 내가 생각해 볼 거리. 뭐 극복하고 스스로 극복하고 좀 이렇게 넘어서야 될 산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예. 과연 그런 사랑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브록백 마운틴에서도 다루고 LGBT 영화에서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사랑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네. 꼭 뭐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생을 정말 자기 모든 걸 다 이렇게 밀어내면서 이렇게 살아 수 있는 건가 사랑이 그거는 내가 좀 다른 부분 같은데 뭐냐면 밀어내는 장면이 있죠. 그 준이 수의사로 있는데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온 그 고양이. 고양이가 그 젊은 여자한테 하는 말이 밀어내는 말이거든. 그렇죠. 예. 근데 역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기본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상황을 다시 보면 윤희는 엄청나게 핍박받았던 느낌이 훨씬 많이 드는 게 그 오빠와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게 그렇죠. 있어요. 예.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는 성향이 이미 밖에 내보여지는 안 되는 사람인데 네가 밖에 나간다고?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밖에 나가면 이게 들킬까 봐 하는 것들. 그래서 꽁꽁 싸매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희는 완전히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호리병 같은 호리병이다 이상하다. 진공병 같은 데서 꽉 담아두고 있는 자기인 거죠. 근데 거기서 뛰쳐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한 번도 못 만났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준과의 일인 것 같은 거야. 그 준과의 일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됐어. 그러니 거기서부터 계속 마음의 빚은 뭐냐면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날 억압하는 건 맞는데 때리거나 막 핍박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편도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쌓여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 머물러 있는 순간이 옛날의 그 부분인 거죠. 나한테 너무나 절실하기도 하지만 나의 문제의 모든 원인이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탈출할 수 없는 영화가 보여주는 거. 못다 이룬 사랑이 이룬 사랑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어떤. 그게 이제 물론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그게 더 간절해졌다라고 보는 거지. 나는 이 영화 진욱이는 아까 그 시계탑 씬이 거기가 모든 감정이 이제 딱 고조에 이뤄서 거기서 탁 터지는 거잖아.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그 허그 씬도 좋았는데 이 김희애가 이제 그 여행을 여기 홋카이도로 가서 그 다음 날 자유 시간 있잖아. 그 다른 남자친구 만나러 나가고 네. 김희애가 택시를 타고 이 준네 집을 와요. 네.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갔는데 준이 나오는 거야. 네. 그 활짝 놀란 거지. 그냥 집이 어딘가 보러 갔는데 본능적으로 숨어요. 네. 그 아는 체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택시 안에서 김희애 씨가 그 아까 내가 얘기한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그 표정 씬 우리 전에 마이클 클레이튼 엔딩 씬 얘기할 때 네. 마이클 클레이튼이 차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씬. 네.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네. 그냥 차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 원샷으로 잡은 건데. 근데 이 택시 안에서 김희애 그 표정은 와 그게 느껴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이번에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거를 연기를 하지? 저 복잡 미묘한 저 심정을 그게 그냥 이렇게 울먹울먹하면서 그냥 혼자 뒤에 택시 타고 있는데 소리내서 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혼잣말 할 수도 없는데 그냥 표정이잖아요. 네. 와 근데 그게 김희애의 어떤 이거 끝장이구나 이거. 끝판이고 오스카. 끝판. 오스카 여기서 내가 오스카 커뮤니티였으면 이거 영화 상 줍니다. 형이 그래서 얘기하는- 오스카 커뮤니티가 안 된 거야. 형이 얘기하는 바로 그 씬의 바로 앞에 씬. 그 집 앞에 씬? 네, 집 앞에 씬. 어. 여기는 우리 남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여자들만의 그 촉, 촉? 그 촉을 보여주는 씬이 있어요. 아 촉이 있어? 네. 뭐? 윤희가 준의 집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문이 착각하고 뭔가 닫고 문이 열릴 것 같은 그 느낌? 느낌새를 소리와 함께 채자마자 바로 김희애 씨는 골목으로 도망치는데? 달려가서 집 뒤로 숨는데 문제는 준이에요. 줄이 나와서 두리번두리번 준이 나와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지. 두리번두리번 거리잖아. 두리번두리번. 누가 봤었나? 뭐지? 뭐지? 그렇지. 저는 요거 되게 아. 짧은 씬이지만 여기서 와 역시 저 여자들 네, 나도 그 여자의 부분- 촉은 대단하다. 그 부분 나도 좀 유심히 봤어요. 네. 아니 뭐 이런 경험들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여자친구네 좋아하는 여자네 집 앞에 가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누가 주로 엄마나 아버지가 나오지. 네. 근데 여기 그런 그거랑 게임이 안 되는 네. 이 조마조마한 씬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별거 아닌데 왜 다들 뭐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영화에 몰입을 하면 네.
이 연기랑 이런 거가 네. 정말 아니 정말 섬세한 영화예요. 야, 정말 섬세해요. 섬세하고 섬세하다. 한 장면 한 장면 그냥 이렇게 허투루 넘어가는 게 없고 예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보면서 진짜 이 영화 주옥 같은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주옥 같구나. 한 장면 한 장면 다 되게 느린데 영화가 막 빠르지도 않고 들이죠. 예 느리고 별 사건이 없잖아. 예 대사가 막 많은 것도 아닌데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게 만드는 영화구나라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죠. 예, 영화는 굉장히 느리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 롤러코스터를 실제로 타면 그 정도의 어떤 중력을 막 느껴야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닌데 자동차가 살짝 언덕에서 이렇게 쓱 내려갈 때 우리가 중력 확 느끼면서 오줌 마렵고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약간 똥꼬 거치게 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어떤 살짝의 느낌만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그럴 수 있죠. 덜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막 이렇게 과장되거나 과하거나 아니면 강력해서 우리 감정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 아주 세심하고 섬세한 표현들인데 그 표현들에서 우리 감정이 이렇게 덜컥덜컥 움직이게 만드는. 그리고 이 영화의 좀 네. 탁월한 점은 네. 그 어떤 감정의 섬세함과 그 텐션이 네. 사실 굉장하잖아요. 이 영화가 네, 네. 굉장한데 걔를 계속 이완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감정 시계탑 씬에서 그게 네. 확 이완이 되는 건데 네. 그거를 해주는 역할이 딸이에요, 역할이에요. 딸. 김소혜 네. 이 배우가 이 엄마와 딸의 이게 되게 쿨하면서도 되게 뭐 씩하면서 이상하잖아. 그 엄마랑 딸이랑 좀 대면대면하면서도 되게 둘이 같이 살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딸이 또 엄마한테 되게 또 좀 싸가지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애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거를 구경하는 맛에서 그 긴장들을 계속 이완을 시켜줘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년에서는 또 그걸 이어주고 게다가 나중에 딸이 직접 개입을 하잖아. 네, 이 감정 개입을 라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물에 안 빠지려고 조심조심 하다가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너무 다 얘기할 이제 그만할까요? 그만하자. 네. 더 보시면 되니까. 또 이 윤희와 딸과의 대화가 또 있잖아요. 무슨 내가 왜 엄마를 선택했는지 알아? 아, 이런 대화. 네? 뭐 더 이상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딸도 아는 거지. 뭐 아는 것 같죠. 처음에 편지를 읽자마자 저는 눈치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데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엄마가 어쨌든 딸이랑 오타루에 오잖아요. 근데 둘이서 같이 이렇게 눈 가지고 이렇게 눈사람 같은 걸 만들면서 눈싸움 눈싸움하는 거. 네, 눈싸움 하기 전에 바로 직접 엄마가 딱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세범 너도 알다시피 이 말이 중요해요. 너도 알다시피 엄마 오래된 친구가 여기에 살아. 그러니까 딸이 편지를 먼저 읽었다는 사실을 엄마가 알고 있는 그 거죠. 전에 예. 수도 없이 준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하지. 엄마로부터 많이 들었다고. 근데 그거는 그냥 립서비스 아니야? 그거는 그건 립서비스 같고요. 그런 립서비스였어요? 예. 그러니까 준 얘기는 엄마는 딸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냥 거기 그 저희 뭐야 할머니 찾아가서 했던 얘기는 그냥 립서비스였던 얘기를 거고. 입에 바른 소리로 한 거. 예. 준 얘기를 엄마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건 어디 나오나? 아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있어요. 이해를 예. 오케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너도 알다시피 이렇게. 이 도시에 엄마의 오래된 친구가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엄마가 얘가 벌써 그러니까 그 편지를 자기보다 먼저 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치. 그 내용을 알고 여기로 여행을 오자라고 했고 그치. 이것까지 다 알고 눈치 깐 거죠. 예, 엄마도. 눈치 까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거를 또 유추할 수 있는 또 에피소드가 많이 있죠. 라이터 라이터 씬이 있고 경수 이름 아는 씬이 있죠. 그렇죠. 얘가 이제 뭘 속으로 뭘 꿍꿍이를 짜고 뭘 하고 있어도 엄마가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 예, 이런 거를 또 유추하게 해주는 그런. 그러고 네, 보니까 영화 있어요. 마지막에 네. 윤희가 이제 준한테 보내는 편지가 네.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그 얘기를 한다. 내가 네 얘기를 이 세범이한테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잖아.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서로 뭐 얘기하고 이건 아닌 것 예. 같아요. 마지막에 그 편지로 미루어 보아. 이게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아마 형들도 다 봤던 장면일 거고 제가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그냥 오버하는 한번 거야. 네, 오버하는 거예요. 오케이 끝낼게요. 그 중간에 이제 나 휴가 써야 되겠다고 공장에다가 얘기하잖아요.
아, 거기 싸가지 없는 그 영양사. 영양사 싸가지 얘기하잖아요. 싸가지 없어. 저는 재수 없어. 그게. 제가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장면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조리사니까. 오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오버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치 그 상황이 뭔가 이렇게 영양사의 빅픽처야? 아니 영양사의 빅피처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영양사와의 김미의 이 대사 오고 가는 그 감정이 되게 뭔가 한쪽에서 매몰차게 헤어짐을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둘이? 저는 그래서 좀 오버하는 걸 수 있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그 장면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나는 두 번 봤고 그 장면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죠. 네, 아닌 것 같으면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좀 다가왔다. 그건 아니. 난 세 번 봤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그냥 오래 같이 일한 사이고 이 언니라고 부르는 이 영양사가 그냥 영양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음 아픈 장면은 그 장면 아까 김 PD 형이 잠깐 얘기했던 밀어내는 장면 있잖아요. 준이 자기 손님 고객 중에서 한 명과 친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호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뭔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 고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준이 딱 얘기하는 그 장면. 그렇죠. 뭔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뭔가 숨겨왔던 게 있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게 있으면 끝까지 숨기라고. 그렇죠. 이 얘기하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이 근데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형,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 생각하고 영양사와의 대사 한번 다시 한번 영양사 얘기 좀 그만하고. 지금 그 장면은 딱 형이 지금 파악했잖아. 그거를 한번 그 감정을 느껴보면서 영양사와의 대사를 한 번만 더 보면 아주 이쪽 조금 한국의 라인은 남편이랑 라인으로 다 된 거고. 그렇죠. 저쪽 일본 라인이 좀 뭔가 한쪽 부실해서 그 고양이 주인이 나온 거야. 뭔가 조금 오버하지 우정이 좀 마. 진한 우정 같은 나는 뭔가 좀 전혀 뭐가 있다. 전혀 그러니까 LGBT라는 생각 안 하고 봤는데도 그때 느낌은 뭐였냐면 뭔가 대단한 사건 사고가 있는 가족에 특히 자매에 큰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걸 그냥 유추하면서 거기까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시 방금 얘기한 것처럼 LGBT로 생각해 보니까 더 명확해지긴 해. 그리고 이 감정들이 뭔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잘 보여요. 근데 내 인생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누군가를 저렇게 덜컥덜컥 가슴이 떨어지면서도 보이면 피했던 순간이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딱 청소년기 시절인 것 같기도 해. 내가 정말 짝사랑했던 여성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 기억이 나네. 그 4층 빙빙 돌아가는 나선형 계단인데 그 위에서 내가 노래를 막 불렀어. 세레나데를 세레나데 아니야, 요들 같은 거. 그러니까 그냥 내 이걸 돌아서 내려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막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 내 노래를 듣고 다시 나가려고 하다가 들어와서 위를 이렇게 쳐다봤어. 그래서 나는 아래를 보고 밑에 있는 사람이 위를 딱 쳐다본 거지. 그래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뭐 내가 너무 라붐 노래 나왔겠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짝사랑하던 여학생이었던 거죠. 그때 떨어지는 덜컥하는 가슴. 마치 내가 4층에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같은. 그래서 막 눈을 확 피해버렸던 둘이 깜짝 놀라서 도망갔던 그런 거. Dreams are my 그렇게 그러니까 로맨틱하지 않아. 그게 로맨틱한 거야. 그게. 나는 그 여자를 좋아했고 걔는 나를 별로 안 좋아했고 이런 거에서 나는 덜컥했던 그래도 이런 거. 로맨틱한 거야. 그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죠. 친구가 너왜 이를 갈고 그래? 근데 그게 이제 이거 눈 밟는 소리야. 근데 이게 정말로 50대의 언니들에게 있는 마치 그림자처럼 드려져 있는 그런 것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가둬두고 안 보여주고 이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했던 것들이 있는 거죠. 저의 결론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윤희와 준이 오랜만이네 그렇네 하고 밟는 그 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이었다. 라고? 쟤는 자꾸 잘 모르겠다. 눈 밟는 소리에 꽂혔어. 나는 그게 따뜻한지 잘 모르겠다. 나도 가끔 네 꿈 꿔. 이 말이 그게 딱 이게 잔향이 들린다면 여러분 이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기준이 좋겠네요. 네. 난 별로 잔향이 안 느끼잖아. 나는 그게 꿈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되잖아. 내가 쟤를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꿈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한둘이 아닌가 보지? 누군가는 꿈을 꿀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 영화를 매우 좋아할 수 있는 거지. 꿈꿨죠 윤희 꿈꿨죠. 그럴 수도 있는 내가 거지. 그건 할 줄 알았어 너. 끝납시다. 자 영화 다 봤으니까 이제 음악 하나 들어야죠. 음악은 이 윤희에게서 음악이 그 피아노랑 스트링들이랑 되게 공들여서 했더라고요.
그게 다 연주를 실연을 했더라고요. 네. 뭐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그래서 이렇게 서정적으로 깔리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김희애가 DJ 했던 거 생각나요? 그때 뭐 무슨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 DJ들이 앨범 낸 적 있어요. 그때 김희애가 노래를 했습니다. 네, 나를 잊지 말아요. 맞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네. 잊지 그 노래를 말아요. 듣겠다고요? 전영록이랑 그쵸. 듀엣으로 그때 스캔들 있었죠. 전영록이. 그런 얘기를 하고 네. 그 찬진이 형 기분 나쁘게 그 나를 하여튼 잊지 말아요. 그 노래 전영록과 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돌아올 거야. 너무 오래된 영화. 아니 근데 오래된 이 노래 나는 그 당시에 씨 갈지 마. 이를 가루 눈 밟는 눈 소리 아니고 이가루 소리야. 밟는 소리라니까. 그 당시에도 난 이 노래 들으면 이렇게 심장이 저릿저릿했던 거야. 그래? 김희애의 목소리와 표정 이런 게 그 김희애는 노래할 때도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거든요. 아, 잘해요. 그래? 그리고 나는 이게 오디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비디오는 잘. 근데 난 진짜 다른 걸 좋아한다 그러면 미세스 컵에 나오는 그 털털한 아줌마 이런 거 좋아해. 나를 잊지 말아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